오늘 오전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한화투자증권 투자컨설팅팀의 한승호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들 하나씩 먼저 확인해 보시죠.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OLED 시장이 확대되면서 잇따른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짚어드리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동양 매직 인수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SK네트워크스의 주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선 이벤트 속에서 미국 증시가 고점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먼저 OLED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죠. 최근에 IT 쪽으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 실적이 좋겠다는 종목들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와중에 이제 아바코죠. LG전자와 OLED 제조 장비 수주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바코뿐만이 아닐 거예요. 관련 기업들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좀 어떤 기업들 유망하게 볼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들려주시죠. 네,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부 종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면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러한 흐름의 발단은 애플이 그동안 이제 오직 혼자서 TFT LCD 디스플레이만 고집을 하다가 네. OLED로 이제 선언을 했죠. 이제 돌아서겠다고. 네. 그거부터 이제 시작의 발단인데 문제는 이런 중소형 OLED 패널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자체도 사실 LG 디스플레이죠. 그 중소형 OLED 패널을 생산을 하지만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소비하는 정도에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애플 입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지만 항상 이제 벤더를 두 개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삼성에만 벤더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네. 이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현재 이제 자체에서 사용하는 OLED 패널만 생산할 수 있을 정도, 한 45K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K라고 하는 것은 천을 갖다 이제 약자로 줄인 거죠. 그러니까 45,000장 원판 기준으로 한 달에 45,000장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설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1000 안에. 근데 이제 공간은 물론 전부 합쳐서 한 150K 정도는 되는 공간이지만 네. 자기네 쓸 것만 한 45K 정도만 지금 돌리고 있었는데 애플이 이제 발주를 하니까 나머지 100K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장비를 이제 넣기 시작한 거죠. 이미 이제 상반기에 그게 한 45K 정도 수준의 장비가 이미 발주가 끝나서 들어갔고 그게 이제 내년 초에 아마 램프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산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1차적으로 애플에 납품하는 물량을 이제 맞추는 거고요. 사실상 전체 물량을 맞추려고 하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DMS라든지 또 AP 시스템이라든지 이번에 수주를 또 받은 거는 네. 내년에 또 이제 장비가 추가로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장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발주예요. 그게 한 45K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하반기에 이제 생산이 시작되는 건데 합치면 대략 한 90K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에서 요구하는 수요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공정을 좀 전환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 장비 업체는 이거만 놓고 본다면 거의 이제 나올 게 나온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장비 업체 주가가 잠시 흔들렸던 게 그러면 장비는 사실 납품을 한번 하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납품할 게 없으면 매출도 더 안 네. 일어나고 끝이니까 그렇다고 장비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시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도 OLED 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BOE라든지 티안마라든지 실제로 OLED 투자를 공식화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감안하면 장비 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다. 예, 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이 공정을 정말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이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메모리도 이제 중국에서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그건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율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생산은 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장 정도 나올 수 있는 원재료를 넣는데 네.
제품은 50장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럼 수율이 이제 50%밖에 예, 안 안 되는 되죠. 거죠. 그러면 원가가 엄청 뛰는 겁니다. 예. 근데 삼성은 이거를 단기간에 뭐 70%, 80%까지 끌어올릴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특히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이 소재의 그 아주 민감함도 민감함이지만 이 봉지라고 하죠. 이 패널을 감싸는 소재가 아주 범용화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 삼성만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그 공정상 기술인데 이거를 중국이 단시일 내에 따라온다. 거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발주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실제로 이제 태핑은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올해 뭐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사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제안은 뭐냐면 전공정 장비 쪽에 대해서는 너무 시장 흐름에 너무 이렇게 추종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높은 점수를 주지 네, 말고.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도 예.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 건 뭐 이를테면 SFA 같은 건 전공정 장비 회사지만 많이 안 올랐으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갭 메우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네. 너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열광을 해서 추종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피해야 할 그런 전략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예. 이건 있습니다. 뭐냐면 애플과 이제 삼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더가 삼성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45K 정도의 설비를 쓰고 있는데 네. 향후에 삼성도 플렉시블 아이폰을 이제 스마트폰을 추가로 증설하고 그렇죠. 제품이 더 나오면 삼성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사실은 이제 기존의 1세대 라인이나 5.5세대 그러니까 뭐 겸용할 수 있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한국, 뭐 미국 이걸 떠나서 이 플렉시블 OLED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커지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쉽게 말해서 광고판, 자동차 디스플레이, 뭐 허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 설비를 계속 늘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구조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장비는 계속 쓰게 돼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숨고르기 또는 단기적인 대응은 좀 주의를 하시되 네. 장기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뭐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성장성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좀 골라본다 몇 종목 정도 좀 관심 있게 보면 되는지 종목만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장비 쪽에서는 뭐 AP 시스템도 사실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그 네. ELA 장비를 만들고 시간이 있기 없으니까 때문에 종목만 그리고 좀 이렇게 말씀해 뭐 주시죠. 캡슐레이트 장비라든지 이녹스, 이녹스. 새로운 봉지재를 이제 새로운 소재로 지금 개발을 했고 SNS텍, 그러니까 블랭크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건 네. 이제 반도체에서도 쓰는데 그쪽은 이제 뭐 계속 소모품으로 쓰니까요. 네, 그 다음에 뭐 소재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OLED 시장의 좀 분위기, 한국 지금 뭐 상황 이런 거 좀 폭넓게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뭐 동양매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장 폐지가 이제 된 이후에 일단은 그 인수전에서 SK네트워크가 좀 압도적인 금액을 써냈다. 그래서 거의 시장에서 기정사실화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SK네트워크 입장에서도 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제 일단 주가는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M&A 이후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두는 포인트는 뭐냐면 시너지가 나올까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SK네트워크는 그동안 주가가 그렇게 부진했던 이유가 네. 돈은 많은데 사업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패션 사업부도 뭐 이제 매각을 했죠. 그럼 주유소 그리고 상사 부분 ENS 뭐 해외 자원 개발 이런 거 몇몇 개를 빼놓고는 그렇게 많은 현금을 쌓아놓고만 있기 때문에 거의 1조 원이 넘거든요. 현금 예.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금만 많으면 당연히 수익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ROE가 낮죠. 그러니까 이제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뭐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면세점도 대안이 되겠지만 네. 더 좋은 대안은 사실은 동양매직 같은 이제 가전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건 SK텔레콤의 IoT 사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기존에 SK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렌터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연동이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B2C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네. 그 영업을 해야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회사의 볼륨이나 이런 게 커지죠. 동양매직도 렌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렌탈업계 예. 3위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순환도 좀 빨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인수한다라도 뭐 높은 금액을 써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자금이 네네.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럼 SK네트워크 향후 주가라든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해도 네, 괜찮다라는 그렇습니다. 결론이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네. 보셔도 되고 네. 이번에 뭐 인수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뭐 에비타라고 해서 실제로 동양 매직이 벌어들이는 연간 순이익, 그러니까 캐시플로우의 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일반적인 가격으로 인수를 한 거라서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거로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이 지금 잉여 자금을 가지고 또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지도 계속 좀 주목을 네. 해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미국 증시 동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선에 대한 어떤 영향권에 좀 들어서 좀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가 고점이다 이런 논란에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네. 뭐 일단 뭐 대선 토론에서도 뭐 트럼프 진영에서 네. 너무 이제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거품이 꼈다 예, 이러니까. 거품이 꼈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에비 조셉 코엔이라고 하는 굉장히 전설적인 애널리스트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 부인의 근거가 뭐냐면 어차피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가치라는 게 절대 가치는 없습니다. 다 상대 가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채권하고 주로 비교하거나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다른 여타 자산하고 비교를 하는데 미국 내 채권을 놓고 보면 아시다시피 금리가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말하자면 채권 가격이 비싼 거죠. 굉장히 그 채권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주식이 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는 걸 갖고 측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지금 현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 그러면 주식은 그러면 채권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퍼를 거꾸로 역수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퍼가 10배다. 그러면 그걸 거꾸로 하면은 뭐가 되냐면 한 10% 되는 거예요. 네. 연간.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미국 주식 시장의 그 퍼 역수가 얼마냐면은 4.3%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 수익률이 채권식으로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 4.3%, 국채 금리 1.6%. 그럼 그 갭이 바로 일드 갭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2.7%고요. 이건 상대적인 수치지만 옛날에 오일 쇼크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주식 시장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 주택 임대료하고 이제 주가하고도 비교를 하는데 80년대, 90년대 전부 2000년대까지 전부 임대료가 주가가 임대료보다 비쌌어요. 네. 근데 지금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주가 임대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만 놓고 봐도 그렇게 뭐 거품이 낀 거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자막에 보면 미 증시가 부동산 가격 대비 큰 폭 상승이다라고 그렇죠. 나왔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순리적으로 하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리 네. 다음에 이제 부동산 다음에 사실 시장이 움직인다면 주식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근거로 봤을 때는 사실상 뭐 고점이라고는 볼 수 네,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더 좀 충분히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